네, 반갑습니다. 꿀주먹입니다. 이번에는 김치 프리미엄과 피어 앤 그리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과거 레퍼런스를 통해서 김치 프리미엄과 피어 앤 그리드의 규칙을 알아보고 절대 지표보다는 중장기급 이상의 참고용 지표, 중장기급 방향 해석의 참고용 지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아실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 제가 방송을 녹화할 때 여기 나와 있는 숫자 지금 30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쪽에 아래 김치 프리미엄 이게 붙어 있는데 이거를 항상 띄워놓고 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괜찮은 지표이기 때문에 띄워놓고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김치 프리미엄 김프일 때는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국내 거래소가 가격이 더 비쌀 때는 김프, 그리고 쌀 때는 역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피어 앤 그리드는 숫자가 높을 때는 탐욕, 숫자가 낮을 때는 공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USDT를 사용하는 선물 거래에서는 김프 수치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금의 입장이면 역프일 때 옮기는 것보단 김프가 어느 정도 꼈을 때 출금하는 게 유리하고, 입금의 입장이면 역프일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로 돈을 옮기면 시세 차익을 받을 수 있죠. 이러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매매가 보따리 매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그런 설명이 메인은 아니지만 트래블을 포함 여러 가지 이제 금액을 옮길 때 제약이 있어서 과거처럼 보따리 매매가 그렇게 매력적인 매매는 아닙니다. 우선은 김치 프리미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할 거고 번호는 225번입니다. 분석은 가장 오래된 차트인 비트스탬프를 가지고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김프 분석을 할 때는 저는 최소 12시간 봉 이상의 프레임에서만 보거나 참고를 합니다. 김프와 역프에 대한 설명을 했으니 언제 김프가 끼고 언제 역프가 끼는지 알아봐야겠죠. 가장 가까운 고점인 69K 라인과 65K 라인을 보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라인에 있는 Y축이 김프입니다. 여기가 비트의 가격입니다. 가격의 고점 부근에서 김프가 6% 정도 꼈고 65K 부근에서는 20% 가까이 김프가 꼈네요. 이 이유는 비트코인 장을 주도하는 건 해외 거래소죠. 해외 거래소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을 넘기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럴 때 비트코인의 존재를 몰랐고 매스컴이나 이미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팔고 나서 마지막 불시에 가격을 올리는 건 개미들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비트코인 최고점에서 타기 때문에 이렇게 김프가 꼭대기까지 낀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을 사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그에 맞게 김치 프리미엄, 한국 비트코인이 해외 비트코인보다 가격이 비싸게 되겠죠. 가격이 높아질 때만 김프가 끼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도 김프가 껴요. 왜 그러냐면 국내 거래소에서 가격 방어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서도 김프가 크게 내렸는데 김프가 가득 꼈죠. 그리고 나서 해소하면서 김프는 오히려 올라버리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가격이 급격한 하락을 하니까 김프가 붙었죠. 그럼 김프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는데 역프는 언제 끼냐? 역프는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더 비쌀 때예요. 시장을 해외 거래소에서 주도하다 보니까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나올 때 역프리미엄이 뜹니다.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역프리미엄이 낀 건데 이때 이렇게 올랐죠. 이때가 48K. 그리고 제가 과거 이 김프 보조지표와 피어 앤 그리드 보조지표를 통해서 이 구간에서는 상승을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현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역프가 계속해서 낀다는 건 롱의 관점에 좀 유리한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올랐을 때는 이 역프가 해소되고 김프가 낍니다. 그 점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보다 더 뒤에 과거에
그러면 도대체 김프가 가장 높게 꼈을 때는 언제인가를 보면 59%, 60%였던 적도 있고 2017년도 이 꼭대기에서는 김프가 무려 47% 가량 김프가 꼈었습니다. 그리고 큰 상승이 있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역프가 살짝 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큰 상승이 일어나기 전에 역프가 살짝 끼고 김프가 먹으면서 가격이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서도 빨간색이 역프니까 역프가 끼고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모습. 여기서도 역프가 끼고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또 꼭대기에서 다시 또 역프가 뜹니다. 떨어지기 직전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 지표를 공부를 하고 일반적인 큰 뷰에서의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RSI, MFI 이런 다양한 보조 지표와 함께 곁들여서 김치 프리미엄 보조 지표를 보면 상승과 하락의 시그널을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중장기 혹은 장기급 해석에 이런 식으로 김프를 꼭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김프에 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김프 보조 지표는 코인베이스와 빗썸의 가격 차이를 보여주는 김치 프리미엄 보조 지표입니다. 네, 계속해서 Fear and Greed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69 이 번호를 검색하셔도 되고 이렇게 Fear and Greed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이 보조 지표도 동일하게 이렇게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비트코인 차트에 같이 놓으시면 되고 김프와 동일하게 12시간 봉 이상의 차트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값을 전부 다 뜯어서 분석을 하면은 이게 전체 평균 값으로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나하나 다 뜯어서 보면은 실시간 Fear and Greed의 값과는 조금 달라요. 근데 우선은 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초록색으로 갈수록 탐욕, 그리고 빨간색으로 갈수록 공포를 뜻하는 보조 지표입니다. 되게 직관적이죠.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딱 보면은 RSI 느낌이 어느 정도는 나요. 최고조 공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버전스까지 먹는 그런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되게 직관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여기서 아주 큰 다이버가 걸렸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큰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고 보조지표의 고점은 내려가는 다이버전스인 괴리 현상이 발생했죠. 그리고 나서 큰 하락 랠리를 이어오고 있었죠. 이 보조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기 전에 혹은 가격이 큰 봉 프레임에서 다이버전스가 먹는지 혹은 큰 상승 전에는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공포에 가까운 구간까지 찍고 올라가는 그런 거를 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랠리가 시작됐을 때도 가격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Fear and Greed는 이런 식으로 저점 갱신을 크게 했죠. 동일하게 여기에서도 꼭대기에서는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고 Fear and Greed는 가격이 떨어지는 하락 다이버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분명히 가격의 저점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Fear and Greed의 저점은 낮아지면서 큰 상승을 하게 됐죠. 이런 걸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큰 하락이 있을 때는 가격의 고점은 낮아지는데 Fear and Greed의 고점은 높아지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현 구간에서 일봉 비트스탬프로 일봉 Fear and Greed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고점에 가까워진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결코 절대 지표는 아니지만 여기서부터 가격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왔는데 Fear and Greed는 꺾이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조금 중장기 관점으로 눌림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 생각을 해도 되고, 혹은 여기가 Fear and Greed가 어느 정도 좀 높구나 그런 생각을 해도 될 듯 합니다. 조금 더 먼 과거로 가서 어떤 식으로 Fear and Greed가 또 시그널을 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코로나 구간인데 극단적 공포를 넘어서 그냥 아예 패닉이
나와 버렸죠. 너무 급격한 가격 하락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 구간에서도 큰 상승을 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피어 앤 그리드가 극단적 공포에 가까워졌구나. 최저점에서 뜨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식의 힌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혹은 장기로 차트를 보고 해석할 때는 매우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최저점을 알려줬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저점에 임박했다를 알 수 있는 보조지표다. 보조지표와 시세 가격의 다이버전스 정도를 보는데 매우 유용한 보조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적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오류가 있기는 해요. 여기 보시면 가격의 고점은 상승하고 피어 앤 그리드의 저점은 낮아지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으나 이 구간에서는 아주 큰 하락을 했죠.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줬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보조지표가 무적은 아니지만 중장기적 해석을 할 때 틀렸을 때보다 맞았을 때가 더 많다. 그리고 이 구간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성숙해진 시장에서부터는 이 지표가 아주 잘 맞습니다. 김프도 동일해요. 원래 보조지표나 지표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가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기 때문에 그 지표의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일봉급 혹은 12시간 봉급에서 이 지표와 비트코인의 시세 그리고 여기에 김프까지 곁들여서 차트를 분석한다면 조금 중장기 혹은 장기 해석을 하는데 도움이 크게 됩니다. 한 가지 피어 앤 그리드에서 팁을 알려드리자면 여기에서 값으로 보는 게 있어요. 요걸 클릭을 하시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까지 봅니다. 얘가 조금 더 드라마틱한 다이버 혹은 가격을 보여줍니다. 이것까지 클릭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가 말한 다이버전스 혹은 그때의 가격 시세 요거까지 클릭을 하셔서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조금 중장기 혹은 장기 차트 분석에 욕심을 내시는 분들일 텐데 그러신 분들은 꼭 김프, 피어 앤 그리드 가장 선행되어야 되는 분석은 당연히 캔들이겠죠. 그 다음에 뭐 거래량 그리고 일반적인 작도 다양한 보조 지표가 있는데 김프 그리고 피어 앤 그리드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다를 설명해 드리려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저의 경우 중장기 혹은 초장기 분석을 사용할 때 김프, 피어 앤 그리드 그 다음에 해쉬리븐까지 사용하고 대부분이 사용하는 MACD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이런 거는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거나 레퍼런스 사례를 제가 많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것들을 커버할 수 있게끔 RSI와 MFI의 보조지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프, 피어 앤 그리드 보조지표를 사용해서 중장기 혹은 초장기 차트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